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쓰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공급하는 인체의 양기를 보양한다고 정했다. 명문상화학설, 새로운 병원학설, 이렇게 외양계 임상기록 이렇게 간단히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앞에서 좀 더 정확히 잘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들 보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 수준에 쓰는 글씨체는 아니죠. 그죠? 저걸 보고서는 저걸 여러분들이 썼다? 인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주고 시험 문제를 저 문제를 써라. 그때 어떻게 쓸까요? 저런 형식을 안 쓰죠. 대부분 거는 그냥 쫙 문장 형식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딱 보면은 문장 형식이 거의 아니고 이만큼 솔직히 알을까? 누가 썼는데 누가 이걸 알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활용한 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이 이것이 맞나 틀리나.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뭐야 수업 들으면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코넬리스 쓰잖아요. 그 코넬에서 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써라라는 그거겠죠. 코넬에서 한쪽에 키워드라든가 그 한쪽 큐시트에 여기서 뭐 중요한 내용들 딱 해놓고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봐라. 코넬에서 쓴 걸 참고해서 써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이 정도 답변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답변 쓰고 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코넬에서 보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한다. 내가 인터넷 강의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되겠죠. 그냥 답변 쓰기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이거 했다. 하고서 딱 주는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인공지능 한 걸 갖다가 그럼 내가 확인했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답변 딱딱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모지를 쓴 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여기서 좀 고칠 것들 그다음 내가 폰을 쓴 거랑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뭐 써주는 이런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코넬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인공지능은 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내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내용, 의학사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얻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퀴즈 나왔으니까 퀴즈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바꿔주시고 내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이 수업 시간 나와서 나한테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인공지능에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생각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어떤 이 수정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꼭 좀 알려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급속 발달하고 있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한 번보다 전혀 못했는데 지금 한 번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죠. 여러분들 훨씬 더 잘하고 뭐 오류는 있지만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오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요. 그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수준보다 뛰어나니까 쭉 얘가 써진 문장을 읽었을 때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만나 틀리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주는 잘못된 정보, 이걸 갖다 내가 얼마나 더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주는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잘 고쳐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퀴즈 풀었고, 퀴즈 다음에 토론 발표하는 이런 시간이 있죠. 토론 발표에서는 요게 나왔죠. 끝에.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은 요거 수업용 구글 문서 및 수업용 발표 질의 응답. 근데 발표 기록은 아직 이게 그 인원수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며칠 전에 했을 때 48명이었는데 47명이었는데 지금 또 50명으로 바뀌었어요. 요건 또 수정을 할 테니까 지금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요 수업 문서에 보면은 요 발표 기록 아니라 예. 자, 이 문서에 조 구성하는 거 여러분들 조 구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써주시고요. 1조가 있어. 1조는 아직 이름 안 써놨었죠? 카카오톡에. 1조 여기다가 이름 좀 다시 써주시고요. 8조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은 뭐 중국 역대 왕조의 변화표, 그 다음에 뭐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렇게 해라. 예전에 썼던 내용들, 뭐 이런 이 관련 연상들 몇 가지 이렇게 썼고, 명제의학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요쪽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별로 발표하는 내용, 우리가 조별로 토론할 내용은 여러분들 각각이 지금 퀴즈에 답변했죠. 자, 명대의학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다? 라는 거 지금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일곱 명, 이 여섯 명, 일곱 명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냈을 거예요. 유사하지만은.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세 가지만 고를게요. 조별로 세 가지 고르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 조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퀴즈 문제대로 하는데 퀴즈엔 다섯 개 키워드였는데 이 여섯 명 조원들끼리 상의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실 거예요.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그 작업을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시간 줄 테니까 그 작업을 좀 해주시죠. 키워드 3개 조별로 같이 모아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하는 거.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네, 도표 같은 건 다시 만들어 줄게요. 3조 이야기 할게요. 네. 자, 이야기하세요. 우선 명문 상황을 첫 번째 키워드로 하는데요. 명문은 인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도 네, 맞죠? 네. 어, 생명의 근원, 음양 조화의 중심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초는 상초, 중초, 하초, 세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기의 순환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변 문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우가 우우가의 운영으로는 엽기라는 감염 기운이 중심 키워드인데요. 엽기가 특정 장부를 공격하고 사람 간에 전염이 되면 그 전염이 입과 코로 발생하여서 현대호흡기 감염병과 유사하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받으세요. 이제. 여기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최은서. 손 들어보세요. 최은서. 최은서. 안 나왔어요? 조영근. 예, 질문 하나 하세요. 오은지. 예, 질문 하나 하시죠. 마이크 갖다 줘요. 예. 이때 명문상화학설이 이렇게 등장을 하였는데, 그러면, 어, 현대 한의학에서도 이거를 쓸 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현재까지도 명문에 대한 개념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현대 한의학에서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옆 친구한테 한번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받은 사람 질문 좀 한번 다시 해주세요. 어, 병원설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그 주장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병원학설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좀 쉽게 해야지 근거가 뭐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해줘야 솔직히 그 질문도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하는 거 가장 좋다 네. 그랬죠? 그러면 예. 병원학설 이전에는 어떤 병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답은 못 하겠지만은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세요. 예. 그 1학기 의학사 때 배운 거를 생각해보면 그 육기 풍원사수 부화를 토대로 병의 원인을 생각했을 거라고 예측돼요. 한이가 결혼식 안 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죠? 자, 육기를 했고 또 육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병이 생기는 원인이? 외상, 그러니까 육기가 외갑이죠. 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지. 지금 에어컨 아래에 있으니까 바람이 쫙 들어오잖아요. 아, 이게 풍이구나. 라는 것이 내 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 밖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외감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감이고 또 다른 거. 실정. 칠정.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와요? 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상이라 표현했죠. 그럼 혹시 또 하나 더 있는데 뭔가 알아요? 외감, 내상, 블레웨이. 이렇게 해서 병의 원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됐어요. 수고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까지는 그 내가 수업 진행하면서 지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지목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해서 안 했는데, 발표라든가 이런 진도가 안 나가서 지금부터는 계속 지목을 할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딱딱 나와서 발표해라. 라고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지금 내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거랑 얘가 말한 것이 약간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좋은 정답이냐, 정답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파악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질문 같은 거, 계속 이 지목을 할 테니까 미리 나와서 발표해 주면 더 좋고, 안 그러면은, 지목을 할 테니까요.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표 한 조 끝났고, 이제 다른 조에서 또 발표를 좀 해보실까요? 예, 안 하면은 또 지목할게요. 주현우, 주현우. 네, 나오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네. 저희는 키워드를 일단 명문상호학설과 삼초마 원고파를 골랐고, 명문상호학설은 이제 명문은 신과 짝을 이루어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자리로 설명되며, 신은 수를 주관하고 명문은 화를 주관하여 서로 맞물려 생화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또 명문화는 비위 방광을 덮여 수곡을 운화하고 기혈진에게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이 시지는 명문을 정을 저장하고 토와 연결되는 생명의 근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조언가는 명문을 진군 진주라 하여 전신 기능을 주재하는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장계비는 명문을 수와 음양의 근거지이자 생사와 직결되는 자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초는 결독의 관청, 수도가 여기서 나온다로 설명되며, 상초, 중초, 하초를 각각 안개, 거품, 수로에 비유하였습니다. 명청 시기에는 상초가 실제 기관인지 아니면 우영의 기적작용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상에서는 상초 병변을 소변 이성과 연결하거나 상초는 심폐와 인후 두부, 중초는 비위, 하초는 간과 장, 방광의 변변으로 구분해 진단에 활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보파에 대한 설명인데, 명대에는 이제 공파와 맞서는 음보파가 대두하였습니다. 공보파는 이제 신양과 진화를 계보로 간주하고 공보를 치명양생의 필수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실려의 환자는 적고 허와 환자가 많다고 주장하며 헬미환과 육리환을 함께 써서 허와 수를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신약에 남용이 생겼고 청대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이제 질문 받으세요. 네, 명나라에는 명문이 신과 짝을 생명의 근본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전 시대 명문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주장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거기도 해주세요. 네. 제가 명나라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럼 명문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명문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신장을 가리키는데 명문이 신장이에요?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신장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장의 오른쪽과 짝을 이룬다. 생명 시간에 신장 명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신장을 명문이라 해요? 명문이 뭐예요, 명문이? 신장이에요? 신장 맞아요? 명문이? 신장과 짝을 이루는? 신장과 짝이면 신장은 또 아닌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명문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명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를 주세요. 명문이 무엇인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명문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명문 상황학설 읽으면 뭐예요? 이거 읽은 거 아무 의미 없죠. 읽은 거 가지고 기억을 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명문이 뭐냐?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써서 낼 수 있을까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에서 명문이 무엇이냐? 명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누가 답변 좀 해보시죠. 명문이 무엇일까요? 네.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네. 읽어봐도 모르겠죠. 자, 읽어보세요. 자료 읽어보면서 명문이 뭐냐?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명문상황학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으니까 명문상황학설 또 이렇게 언급되겠죠. 자, 한 번은 듣고 지나갔던 이런 내용인데, 뭔가 잘 모르겠어. 명문상황학설 나왔는데, 이 명문상황학설이 뭐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명문이 뭐냐? 일단 명문 한자로 어떻게 쓰나? 한자로 어떻게 쓰고 무슨 무슨 문자예요? 한자로? 자, 한자로 명문이 무슨 무슨 문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해도 보세요. 밝을 명예 문자. 자, 명문의 명자가 밝은 명자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무슨 명자예요? 승근태. 그다음에 이런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서는 다른 데 찾아보면 밑에 거 보세요. 아까 거꾸로 해서, 자, 그게 무슨 명자예요? 무슨 명자예요? 얘가 1학년 때 하는 건데. 자, 무슨 문? 무슨 아, 그러니까 명은 무슨 명자예요? 목- 크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 그 명자. 다음에, 문자. 자, 명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목숨명, 문문. 아, 생명의 문호가 되는 것이구나. 내 생명의 어떤 중요한 이 문짝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명문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요즘 말하면 신장이다. 맞죠? 신장에서도 그러니까 명문을 이야기할 때 이 명문이 어떤 구조물이다? 구조물인 건 아니죠. 명문이라는 것은. 개념은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장선문 배우면서 개론 시간이나 지금 이 생략 배우면서 여기서 명문이라는 장부를 갖다 이야기해요. 장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 뭐뭐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 뭐뭐 있나? 네. 아니, 그냥 개론 듣고 생략하는 판에 지금 뭘 찾아서 이야기한다. 아는 거 다 이야기해보세요. 탐장, 이대장, 방법, 네, 또, 도 있고 한신비도 네, 또, 삼촌까지 기양집은 안 해요? 잘 키우고 있다. 아, 기양집 한두 개만 이야기해봐요. 뭐 있나? 자, 옆 사람. 황당해야 좀 불편해요. 나도 황당하니까. 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여자포가 응. 연잘 기양집은 뭐 있어요? 왜 술, 또, 네. 또, 그래서 뭐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뇌소불맥담 여자포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법 중에서 명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없죠? 그러니까 명문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명문이 신이다. 좌신우명문? 뭐 이런 좌우 개념으로서 언급을 또 하고 한다 했을 때, 아, 이 명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장부가 아니라 그 장부와 연관돼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명문, 상화, 삼초 같은 거 나왔을 때, 아,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의학 개론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돼 있기도 했고, 생리학 시간에도 언급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생리학에서 배우면 생리학에서 시험 봤으니까 여기서 끝이고, 의학사 배우면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끝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이걸 다 종합을 계속 해내야 되죠. 나중에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환자가 딱 봤는데 내가 간개내과에서 안 배웠어. 신개내과 안 배웠어. 부인과에서 안 배웠어. 안 배웠네? 나 이 환자 못 보겠네? 하고 환자 나가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은 뭐 부인과로 보야 되겠다. 아니나 내과로 보야 되겠다. 아니다 외과로 보야 되겠다. 하고서 그 관련되는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환자를 파악하냐, 이 사람이 어떤 병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해줘야 정상적인 치료가 되겠다. 이런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아는 지식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간겨내과 시간 안 배웠으니까 이건 난 몰라. 뭐 그럼 한의원 하나만 하게 되는 거죠. 한의원 안 하는 곳이 더 돈을 아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운 게 없다, 기억 안 난다, 이건 핑계뿐이 안 돼요. 나중에 이 환자를 볼 때는 기억 안 나고 모른다고 환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환자가 왔는데, 아이고, 나 허리가 아파요. 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환자들은 나 허리가 아픈데 왜 아플까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아픈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배가 아픈데 왜 배가 아플까요? 어찌됐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그다음 그 환자가 나를 믿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배가 아프니까 내가 치료해 줄게요. 그냥 누우세요. 침 놔줄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혹시나 침을 놔뒀는데 그 침 맞은 걸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됐다 하면은 환자가 믿을 수 있지만은 침 맞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환자가 나를 전혀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좀 각각의 개념들을 이야기했을 때, 명문상학설, 3초, 온보파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거 쓰는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안 쓰고 인공지능 다 쓸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특징들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 써요. 본인에 대한 것들. 대부분 많은 설문들을 해보면은, 자, 나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건 최고, 아주 잘했다. 라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교수는 이 수업을 엉망으로 했다. 맞아, 맞아, 맞아. 거의 그런 식의 설문조사 이 결과를 보면은, 내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잘했다고 써요. 그런데 내가 교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이런 어떤 수업에 관련된 이런 생각들을 또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무런 개념 없이 이렇게 썼는데 본인들 이 개념을 알고 뭘 썼다 뭐 했다는 이런 좀 이 경향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건 좋겠지만은 그걸 실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수업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명문상학설 이야기를 했는데 명문은 신가자 의의로 생명 근본 이를 자료 설명된다. 신은 수를 주관하고 명문은 화를 주관한다. 그럼 명문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개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명문은 무엇이다. 자, 딱 주고서는 자, 명문이 뭐요? 여러분들 후배가 1학년이 명문이 뭐예요, 선배님? 하고 딱 물었어요. 선배님, 명문이 뭘까요? 후배가 물었는데 여러분들 답변을 못한다. 환자가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한다. 선배가 교수가 물었을 때 학생은 야, 명문이 뭐냐? 할 때 몰라고 해도 돼요. 뭐라 하면 에이씨 공부 하나도 안 했네? 이렇게 욕 한 번 먹고 마는데 후배들이나 다 일반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한다?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점점 없게 줄여 나가야 되겠죠. 난 잘 모르는데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준 명문을 정확히 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배웠던 것들, 내가 이렇게 배웠던 부분들, 이걸 종합해 보니까, 명문은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나온 내용들도 그냥 여기다 써서 발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이렇게 명문학설 3초, 온곡파, 키워드 3개 나왔다면은 그 중에서 각각 개념 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 개념은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이 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구나. 명나라 시대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했다. 그다음 청나라는 좀 더 발전했겠지 하는 내용들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써서 발표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명문이 무엇이다? 삼초를 어떻게 생각했구나. 뭐 상초를 상중하초 나와서 상초는 심폐, 비위, 간신. 그 나누는 것 자체, 그 나눈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걸 또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가줘야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임상에 별로 관여가 안 됐다가 점차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심폐, 비위, 간신으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임상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은 삼초학설은 온병에서 나타났죠. 온병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상한온병을 이야기하면서 상한에서는 육경변증으로 변증이 되는데 온병에서는 삼초로 변증을 했어요. 처음에 병이 들어와서 상초로 가고 그다음 중초로 가고 하초로 가서 병이 진행되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변증하는 과정에서 임상에서 실제 활용되는 것은 이제 삼초가 이 온병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 기초 이론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내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대략 이렇게 있고 질문사항 뭐 질문이 있으면 뭐 카톡으로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